여러분, 저 오늘 진짜 불편한 진실을 말할 거예요. 주변에 이런 여자 꼭 있잖아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바람 안 피우고 돈 잘 벌고 가정적이고 뭐든지 다 해줘요. 근처에 그보다 나은 남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바람을 펴요.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별 볼 일 없는 남자예요. 수입도 별로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성격도 제멋대로예요. 근데 그 여자는 그 남자 때문에 멀쩡한 가정을 벌여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여자들은 다 이래. 착한 남자는 필요 없어. 나쁜 남자가 이기는 세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잠깐요.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영원히 그 싸움에서 져요. 왜냐하면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착하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심리의 문제예요. 무의식의 문제예요. 100년 전에 프로이트가 이미 이걸 설명했어요. 인간은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의식의 욕구가 행동을 지배한다. 그리고 그 무의식은 도덕을 모른다. 들으셨어요? 무의식은 도덕을 모른다는 거예요. 착한 남자가 좋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근데 무의식은 달라요. 무의식은 그냥 원하는 걸 원해요. 도덕이고 윤리고 현실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남자는 그 무의식을 건드려요. 착한 남자는 그 무의식을 건드리지 못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좋은 남자들이 여자한테 버림받는 걸요. 그 남자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무의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여자의 무의식을 건드리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별 볼 일 없는 나쁜 남자들이 여자를 마음대로 하는 것도 봤어요. 그 남자들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여자의 무의식을 건드리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프로이트가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인간의 무의식에는 3가지가 있다. 이득, 자아, 초자아. 이들은 본능이에요. 쾌락을 원하고 자극을 원하고 금지된 것을 원해요. 도덕이 없어요. 현실이 없어요. 그냥 원하는 거예요. 자아는 현실이에요. 이들의 욕구를 현실에 맞게 조절해요. 초자아는 도덕이에요.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려고 해요. 착한 남자는 자아와 초자아에만 충실해요. 현실적이고 도덕적이에요. 근데 이들을 건드리지 못해요. 여자의 본능을 자극하지 못해요. 나쁜 남자는 달라요. 의도했든 아니든 여자의 이들을 건드려요. 본능을 자극해요. 금지된 것에 끌리는 욕구를 건드려요. 불안과 자극으로 도파민을 폭발시켜요. 그래서 여자가 나쁜 남자한테 빠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성적으로는 이 남자가 별로라는 걸 알아요. 근데 무의식이 원해요. 이드가 원해요. 본능이 원해요. 그걸 이성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프로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드의 욕구는 억압할 수 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다. 더 강한 형태로 돌아올 뿐이다. 억압하면 할수록 더 강해져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원하게 돼요. 이게 무의식의 역설이에요. 그럼 왜 중년 여성이 특히 더 취약하냐고요? 중년 여성은 오랫동안 이들을 억압해왔어요.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사회생활하면서 본능을 억눌러 왔어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살아야 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 억압된 이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무의식 속에서 점점 강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쁜 남자가 그 이들을 건드리는 순간 터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요. 이게 프로이트가 말한 중년 여성이 나쁜 남자한테 빠지는 무의식의 비밀이에요. 오늘 제가 이걸 하나씩 까발려 드릴 거예요. 나쁜 남자가 여자의 무의식을 점유하는 5가지 이유. 착한 남자들이 절대 모르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착한 남자가 나쁜 남자를 이기는 방법까지. 이걸 알고 나면 달라져요. 나쁜 남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무의식을 이해하는 남자가 되면 돼요. 그게 진짜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프로이트가 밝혀낸 중년 여성이 나쁜 남자한테 빠지는 무의식의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왜 착한 남자가 여자의 무의식을 자극하지 못하는지, 뭘 잘못하는 건지, 어디서 막히는 건지. 이걸 모르면 나중에 나쁜 남자의 비밀을 알아도 소용없어요. 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이해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걸 알면 완전히 달라져요. 착한 남자가 왜 지는지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프로이트가 인간의 심리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 원칙을 말했어요.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에요. 쾌락 원칙은 이대 원칙이에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해요. 지금 당장 원하는 걸 원해요. 그냥 좋으면 좋은 거고 원하면 원하는 거예요. 현실 원칙은 자아의 원칙이에요. 쾌락을 추구하되 현실을 고려해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더 큰 만족을 위해 참을 수 있어요. 착한 남자는 현실 원칙에만 충실해요. 어떻게 행동하냐고요? 안정적이에요. 예측 가능해요. 항상 똑같아요. 여자가 원하는 걸 들어줘요. 화를 안 내요. 싸우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완벽한 남자예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현실 원칙에만 충실한 남자는 여자의 이들을 자극하지 못해요. 쾌락 원칙을 건드리지 못해요. 본능을 깨우지 못해요. 프로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쾌락 원칙은 현실 원칙보다 더 오래됐다. 더 깊은 곳에 있다. 그리고 더 강하다. 현실 원칙이 쾌락 원칙을 완전히 억압할 수는 없다. 쾌락 원칙이 더 강해요. 무의식이 더 강해요. 이드가 더 강해요. 착한 남자가 현실적으로 완벽해도 이들을 건드리지 못하면 여자의 무의식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럼 착한 남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들을 건드리지 못하냐고요?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패턴. 너무 빨리 안전해져요. 착한 남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여자를 만나면 바로 안심시키려고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절대 안 변해. 나는 내 편이야. 이렇게 해요. 여자가 불안하지 않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들은 긴장이 없는 상태를 쾌락으로 느끼지 않는다. 긴장이 해소되는 순간을 쾌락으로 느낀다.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긴장이 해소되는 순간이 쾌락이에요. 처음부터 안전하면 긴장이 없어요. 긴장이 없으면 해소될 긴장도 없어요. 쾌락이 없어요. 설렘이 없어요. 착한 남자 옆에 있으면 안전해요. 근데 심장이 안 뛰어요. 편안해요. 근데 설레지 않아요. 이게 착한 남자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예요. 제가 상담한 한 여성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50대 초반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정말 착했대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기한테 완전히 헌신했대요. 나는 내 편이야. 나는 절대 안 변해. 뭐든지 다 해줄게. 이렇게 했대요. 처음엔 감동이었대요. 근데 3개월 지나니까 이상하게 그 남자한테 설레지 않았대요. 안전한데 심장이 안 뛰었대요. 편한데 재미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직장에서 전혀 다른 스타일의 남자를 만났대요. 연락도 제멋대로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할 때도 있고. 근데 그 남자한테 이상하게 심장이 뛰었대요. 왜냐하면 그 남자 앞에서는 긴장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긴장이 해소되는 순간이 짜릿했거든요. 이게 첫 번째 패턴이에요. 너무 빨리 안전해지지 마세요. 긴장감을 유지하세요. 그 긴장이 해소되는 순간이 쾌락이에요. 두 번째 패턴. 이드가 아니라 초자아의 어필이에요. 착한 남자들이 여자한테 어필하는 방식이 있어요. 나는 책임감 있는 남자야. 나는 믿을 수 있는 남자야. 나는 미래가 안정적인 남자야. 이렇게 어필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초자아의 어필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괜찮은 남자라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사회적 기준에 맞는 남자라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은 초자아의 언어를 듣지 않아요. 프로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초자아는 사회가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이다. 사회적 기준은 본능을 억압할 수 있지만 대체할 수는 없다. 초자아의 어필하면 여자의 머리가 반응해요. 이 남자 괜찮네. 이 남자 좋은 남자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무의식은 반응하지 않아요. 이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심장이 뛰지 않아요. 나쁜 남자는 달라요. 본능에 어필해요. 이 남자 위험한데. 이 남자 예측 불가능한데. 이 남자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게 이들을 자극해요. 심장이 뛰어요. 제가 상담한 한 여성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착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어필하는 방식이 항상 이랬대요. 나 연봉 얼마야? 나 이런 계획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머리로는 좋은 남자라는 게 알아졌대요. 근데 심장이 안 뛰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만난 남자는 달랐대요. 그 남자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대요. 그냥 눈빛이 달랐대요. 말투가 달랐대요. 뭔가 알 수 없는 게 있었대요. 머리로는 이 남자가 왜 좋은지 설명이 안 됐대요. 근데 심장이 뛰었대요. 이게 이도와 초자아의 차이예요.
머리로 이해되는 매력은 초자아의 어필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이대의 어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패턴. 도파민을 만들지 못해요. 프로이트 이후에 나온 연구들이 이걸 증명했어요. 무의식은 도파민에 반응해요. 도파민이 폭발하는 경험을 무의식은 강렬하게 기억해요. 그리고 그 도파민을 만들어준 존재를 계속 찾게 돼요. 도파민이 언제 폭발하냐고요? 예측 불가능한 보상이 있을 때예요. 항상 주는 보상은 도파민을 만들지 않아요. 가끔씩 예측 불가능하게 주는 보상이 도파민을 폭발시켜요. 카지노 원리예요. 항상 이기면 재미없어요. 가끔씩 이기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착한 남자는 항상 잘해줘요. 항상 연락해요. 항상 만나줘요. 항상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당연한 게 돼버려요. 나쁜 남자는 달라요. 가끔씩 잘해줘요. 예측 불가능하게 잘해줘요. 그러니까 그 순간 도파민이 폭발해요. 그리고 그 도파민을 무의식이 기억해요. 그래서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상담한 한 여성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착한 남자친구는 매일 좋은 말을 해줬대요. 오늘도 예뻐. 오늘도 사랑해. 매일요.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이 아무 감흥이 없어졌대요. 당연한 말이 됐거든요. 근데 나쁜 남자는 달랐대요. 평소엔 별말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진짜 예쁘다 이 한마디를 했대요.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대요. 왜냐하면 예상을 못했거든요. 그 한마디가 매일 듣는 말보다 100배는 강렬했대요. 이게 도파민의 원리예요. 예측 가능한 보상은 도파민을 만들지 않아요. 예측 불가능한 보상이 도파민을 폭발시켜요. 자, 3가지 패턴 정리할게요. 착한 남자가 무의식을 자극하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너무 빨리 안전해져서 긴장감이 없어요. 두 번째, 이드가 아니라 초자아의 어필이에요. 세 번째, 예측 가능한 보상만 줘서 도파민을 만들지 못해요. 이 3가지가 착한 남자가 지는 이유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착한 남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무의식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여자의 이들을 자극하는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럼 나쁜 남자는 어떻게 그 이들을 자극하냐고요? 그게 바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나쁜 남자가 여자의 무의식을 점유하는 5가지 이유. 착한 남자들이 절대 몰랐던 것들. 지금부터 하나씩 까발려 드릴게요. 자, 이제 핵심이에요. 나쁜 남자가 여자의 무의식을 점유하는 5가지 이유. 착한 남자들이 절대 몰랐던 것들. 하나씩 들으시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첫 번째 이유. 금지된 것에 끌리는 무의식. 이드의 본능.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들은 금지된 것을 더 원한다. 억압받은 욕구는 금지된 대상을 향해 더 강렬하게 달려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면 더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드의 본능이에요. 나쁜 남자는 금지된 존재예요. 이 남자랑 있으면 안 돼. 이 남자는 위험해. 친구들이 말려. 가족이 반대해. 이성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당기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할수록 더 원해지는 거예요. 착한 남자는 달라요. 이 남자랑 있어도 돼. 이 남자는 안전해. 다들 좋다고 해. 이성적으로 완벽해. 근데 그게 오히려 덜 끌리게 만들어요. 안전하니까 긴장이 없어요. 허락된 거니까 이드가 반응하지 않아요. 프로이트가 이렇게도 말했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경계를 넘으려 한다. 그 경계가 강할수록 넘으려는 욕구도 강해진다. 중년 여성이 특히 더 취약해요. 오랫동안 경계 안에서 살아왔거든요. 착하게 살아야 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해. 현실적으로 살아야 해. 이 경계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그 경계를 넘는 존재. 그 경계 밖에 있는 존재. 나쁜 남자한테 더 강렬하게 끌리는 거예요. 제가 상담한 한 여성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50대 초반이었어요. 20년 넘게 모범적으로 살아왔대요.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직원. 항상 경계 안에서만 살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랑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남자를 만났대요. 제멋대로고 예측 불가능하고 주변에서 다들 별로라고 했대요. 근데 그 남자한테 이상하게 끌렸대요. 왜 끌리는지 자기도 몰랐대요.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대요. 근데 그 안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끌리게 만들었대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나쁜 남자는 금지된 존재예요.
그리고 이들은 금지된 것을 더 원해요. 두 번째 이유. 불안이 도파민을 만든다. 불확실성의 힘.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무의식은 불확실성을 해소하려고 끊임없이 작동한다. 그 작동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하고 집착을 만든다. 불확실성이 집착을 만든다는 거예요. 나쁜 남자는 불확실해요.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이 남자가 오늘 연락할 건지 안 할 건지, 이 남자가 다음에 어떻게 나올 건지 아무것도 예측이 안 돼요. 그러면 여자의 무의식이 어떻게 될까요?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려고 계속 작동해요. 하루 종일 그 남자 생각이에요. 그 남자가 뭘 하고 있을까? 나한테 연락할까?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 그 남자한테서 연락이 오는 순간, 그 남자가 잘해주는 순간, 도파민이 폭발해요. 착한 남자는 달라요. 항상 연락해요. 항상 잘해줘요. 항상 예측 가능해요. 불확실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작동할 이유가 없어요. 도파민이 폭발할 순간이 없어요. 제가 상담한 한 여성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쁜 남자한테 빠져 있었는데 그 남자가 연락을 안 하는 날이 있었대요. 하루 이틀 연락이 없으면 완전히 미쳐버렸대요. 그 남자 SNS를 계속 들어가서 보고 공통 지인한테 물어보고 잠도 못 잤대요. 그러다가 3일 만에 연락이 왔대요. 그 순간 심장이 폭발하는 것 같았대요. 그 안도감과 기쁨이 너무 강렬해서 그 남자한테 더 빠져들었대요. 착한 남자친구는 매일 연락했는데 그 연락이 와도 심장이 안 뛰었대요. 이게 불확실성의 힘이에요. 나쁜 남자가 만들어내는 불확실성이 여자의 무의식을 하루 종일 작동시켜요.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에 도파민이 중독을 만들어요. 세 번째 이유. 길들여지지 않은 남자의 매력. 원초적 본능. 프로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들은 문명 이전의 본능을 간직하고 있다. 그 본능은 강한 존재를 원한다. 길들여진 존재가 아니라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를 원한다.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를 원한다는 거예요. 착한 남자는 길들여진 남자예요.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도덕적으로 살아요. 현실적으로 살아요. 여자가 원하는 걸 들어줘요. 여자 눈치를 봐요. 여자한테 맞춰줘요. 완전히 길들여진 남자예요. 나쁜 남자는 달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눈치를 안 봐요. 맞춰주지 않아요. 거절할 때는 거절해요. 제멋대로 해요. 길들여지지 않은 남자예요. 여자의 이들은 이 길들여지지 않은 남자한테 반응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문명 이전의 본능이거든요. 강한 존재를 원하는 원초적 본능이거든요.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은 남자가 강해 보이거든요. 제가 상담한 한 여성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착한 남자친구는 뭐든지 다 맞춰줬대요.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했대요.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남자가 힘없어 보이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해도 다 받아주니까요. 자기 기준이 없는 남자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쁜 남자는 달랐대요. 자기가 싫으면 싫다고 했대요. 가기 싫으면 안 갔대요. 자기 기준이 있었대요. 그게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그 남자가 더 강해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강함이 끌렸대요. 이게 길들여지지 않은 남자의 매력이에요. 이들은 강한 존재를 원해요.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를 원해요. 자기 기준이 있는 존재를 원해요. 네 번째 이유. 상처와 치유의 반복 중독. 트라우마 본딩. 이게 가장 무서운 이유예요.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그 경험을 완성하려는 무의식의 시도다. 이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한다. 반복 강박이에요. 나쁜 남자는 상처를 줘요. 차갑게 대하고 무시하고 연락을 끊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게 상처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잘해줘요. 달달하게 대하고 다정하게 대하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는 느낌을 줘요. 그게 치유예요. 이 상처와 치유가 반복돼요. 그러면 여자의 무의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 상처를 완성하려고 해요. 이 상처를 내가 치유해야 해. 이 남자를 내가 바꿀 수 있어.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을 내가 끌어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집착이 돼요. 중독이 돼요. 프로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반복 강박은 무의식이 미완성된 것을 완성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나쁜 관계에서의 반복 강박은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더 강하게 반복된다.
완성되지 않으니까 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빠져드는 거예요. 제가 상담한 한 여성분은 정말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나쁜 남자랑 3년을 만났대요. 주변에서 다들 헤어지라고 했대요. 자기도 이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았대요. 근데 못 헤어지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가끔씩 정말 잘해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 순간이 너무 강렬해서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항상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저 남자가 항상 이렇게 대해주지 않을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저 남자가 바뀌지 않을까. 그 희망이 놓아주지 않았대요. 이게 트라우마 본딩이에요. 상처와 치유의 반복이 중독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여자를 놓아주지 않아요. 5번째 이유, 나쁜 남자가 주는 존재감, 무의식적 각성.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유예요.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강렬하게 느끼게 해주는 대상에게 끌린다. 그 느낌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계없다. 강렬함 자체가 매력이 된다. 강렬함 자체가 매력이에요. 나쁜 남자 옆에 있으면 강렬해요. 불안하고 설레고 두렵고 짜릿하고 감정이 극단을 오가요. 살아있는 느낌이 나요. 내가 존재한다는 게 느껴져요. 착한 남자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이에요. 근데 강렬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느낌이 약해요. 내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중년 여성이 특히 더 이걸 원해요. 오랫동안 무감각하게 살아왔거든요. 매일 똑같은 일상에서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다가 나쁜 남자가 그 존재감을 깨워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상담한 한 여성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쁜 남자랑 만나면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느낌이 났대요. 불안하고 힘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가 존재한다는 느낌을 줬대요.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아무 감정도 없이 무감각하게 살다가 처음으로 강렬한 감정을 느낀 거예요. 그게 너무 강렬해서 놓을 수가 없었대요. 착한 남자친구랑 있으면 안전했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모르겠는 느낌이었대요. 이게 5번째 이유예요. 나쁜 남자는 존재감을 깨워줘요. 살아있는 느낌을 줘요. 그리고 그 강렬함이 매력이 돼요. 자, 5가지 이유 정리할게요. 첫 번째, 금지된 것에 끌리는 이대의 본능. 나쁜 남자는 금지된 존재예요. 두 번째, 불확실성이 도파민을 만들고 중독을 만들어요. 세 번째, 길들여지지 않은 강한 존재에 끌리는 원초적 본능. 네 번째, 상처와 치유의 반복이 트라우마 본딩을 만들어요. 5번째, 강렬한 존재감이 살아있는 느낌을 줘요. 이 5가지가 여자의 무의식이 나쁜 남자한테 빠지는 이유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알고 나서 나쁜 남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나쁜 남자는 결국 여자를 파괴해요. 자기도 파괴돼요. 그리고 프로이트도 경고했어요. 이드만 충족시키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드와 자아와 초자아가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관계가 된다. 균형이에요. 나쁜 남자의 이드 자극, 착한 남자의 안정감. 이 2가지를 동시에 가진 남자. 그게 진짜 이기는 남자예요.